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신업 변호사입니다. 설 명절 즐겁게 보내고 계십니까? 사람은 왜 사는가?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여러 가지 철학자들이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사람이 사는 목적은 사는 자체가 목적이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람이 또 왜 사는가? 이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들이 있습니다마는 행복하기 위해 산다는 말이 가장 그럴듯하게 보입니다. 우리는 살아 있음으로 사는 것이고 삶으로 행복해져야 합니다. 의도적으로라도 행복해지려 노력해야 합니다. 여러 가지 여건이 그렇지 못한데 어떻게 행복하겠냐라고 말할지 모르겠으나 어차피 삶은 산다는 자체가 바로 목적이고 그 목적을 이룬다는 자체가 행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살아있다는 자체가 목적이요. 그 목적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우리는 행복하다라고 생각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맛있는 것도 드시고 잠도 좀 자시고 그리고 강신업 TV 좀 보면서 설 명절 내내 행복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에 화목이 깃들기를 바랍니다. 오늘은요. 제가 왜 거창하게 삶이란 무엇인가, 우리는 왜 사는가 등등을 얘기했냐면 우리 가정의 평화에 대해서 얘기해 보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작년에 인천 송도에서 일어난 끔찍한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생일상을 차려준 아들을 아버지가 살해한 사건입니다. 정말 너무나 충격적이었고 그리고 그 이유가 무엇인지 여러 가지로 많은 추측을 낳았고 지금도 사실은 그 사건이 아직도 명확하게 해명되지 않는 면이 있습니다. 결국은 아버지의 망상 때문이라고 하는 것인데 피해 망상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아들과 그리고 이혼한 처에 대한 뭔가 시기심, 질투라고 할까요? 그러나 어떻게 아버지가 아들을 이라는 의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머물게 됩니다. 근데 이 사건은 말이죠. 아버지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무기징역을 때렸습니다. 지금 무기징역도 사실은 말이죠. 반성하고 있지 않다면서 무기징역을 때린 것인데 한 사람을 살해한 것 치고는 강하게 나온 겁니다. 왜냐하면 며느리를 또 살인 미수의 죄가 인정이 됐고요. 그리고 반성하지 않는다는 점도 인정이 됐습니다. 생일살인을 차린 아들, 살려줘 애원에도 사제총기를 쏜 60대 남자, 무기징역이다. 이렇게 제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건 말이죠. 자신의 생일상을 차려준 아들을 사제총기로 살해한 60대 남성.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이렇게 기사가 났습니다. 인천지방법원 형사 13부 김기풍 부장판사는 지난 6일 살인 미수, 총포 도검, 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고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아버지에게 20년간 우이치 추적 전자장치, 전자발찌를 부착할 것도 명령했습니다. 이 아버지 A씨는 연녹색 수의를 입은 채 법정에 출석을 했는데요. 재판부가 판결문을 읽어 내려가는 동안 시종 일관 담담한 태도를 보였다고 합니다. 이 아버지 A씨는 아들만 살해한 것이 아니라 함께 있던 다른 가족들을 살해하려 한 살인 미수 혐의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고의성을 인정하고 살인뿐 아니라 살인 미수에 대해서도 모두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며느리까지 살해하려 한 거죠. 사실은 며느리뿐만 아니라 손자까지도 있었는데 그들을 모두 살해하려 한 것은 아닌가 지금 그렇게 의심이 됐고 재판부는 살인 미수를 인정했습니다. A씨는 아들을 살해한 뒤 재장전된 총을 들고 다른 가족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이들이 피신한 방문을 열려고 하면서 상당한 시간 동안 위협적인 언사를 하는 등
피해자들에 대한 살해 의도를 분명히 보였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일가족 전부를 살해하려 하다가 문이 안 열리는 바람에 실패한 것으로 보일 뿐 정말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밖에는 볼 수 없는 겁니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중요하고 고귀한 절대적 가치라면서 살인은 이를 침해하는 중대 범죄로 생명이 침해되면 그 어떤 방법으로도 회복이 불가능하기에 그 책임이 무겁지 않을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아버지 A씨는 아들을 살해한 데 이어 며느리, 손자, 그리고 며느리의 지인까지 살해하려 했고 자기 살던 주거지에 점화장치를 설치해 다수의 이웃에게 참사 위험도 야기했습니다. 범행 1년 전부터 총기를 직접 제작, 개조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을 예상 못한 피해자는 생일 축하 파티를 준비한 날 아버지에게 생명을 잃었다면서 다른 가족들도 범행으로 인해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걸로 보이고 용서도 받지 못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아직까지도 그 아버지라는 자가 그 가족들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고 있고 용서를 받지 못했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열린 결심 공판 당시 재질이 불량하고 범죄가 중당하다며 아버지 A씨에게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이 A씨는 지난해 7월 20일입니다. 오후 9시 31분쯤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의 모 아파트 33층 아들 집에서 사제 총기로 산탄 2발을 격발, 자신의 생일 파티를 열어준 아들 B씨 당시 33세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아버지 A씨는 당시 집안에 있던 며느리, 손주 2명, 며느리의 지인 등 4명을 사제 총기로 살해하려는 혐의도 받았습니다. 아들만 죽인 것이 아니라 며느리, 손주 2명, 그리고 며느리의 지인까지 4명도 죽이려 했던 겁니다. 정말 끔찍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A씨가 사제 총기를 한 차례 발사한 뒤 총에 맞은 아들은 벽에 기대 살려달라고 애원했지만 이 아버지 A씨는 다시 총기를 쏴 아들을 살해했다는 게 검찰 조사 결과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총기를 한번 쐈는데 이 총에 맞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벽에 기대서 살려달라고 애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격발을 해서 2발을 쏴서 아버지가 아들을 죽인 끔찍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나서 방으로 피신한 며느리와 손주들까지 다 죽이려 했던 겁니다. 이 아버지 A씨는 지난 2024년 8월부터 범행을 계획하고 유튜브로 사제 총기나 자동 발화장치 제조법을 배운 뒤 살상력을 높이기 위해 20년 전 산 실탄을 개조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서울 도봉구 주거지에선 시너가 담긴 페트병 등 일활성 물질 15개와 점화장치가 발견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살인 범행 이튿날 불이 붙도록 타이머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큰일 날 뻔한 거죠. 이 아버지 A씨는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지난 2015년 이혼한 뒤 일정한 직업 없이 전처 아들로부터 장기간 경제적 지원을 받으며 생활해 왔다고 합니다. 그러던 2023년 지원이 끊기면서 유흥비나 생활비 마련에 어려움을 겪자 이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 아버지 A씨는 전처 아들이 금전 지원을 할 것처럼 자신을 속이며 대비를 못하게 만든 뒤 고립시켰다는 망상에 빠졌습니다. 이 때문에 아들 일가를 살해하고 복수하겠다고 결심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아들이 그 어머니와 짜고서 자기에게 경제적 지원을 해주지 않을 것이라는 망상에 빠진 뒤 복수심에 불타서 아들을 살해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정신병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자에게 말이죠. 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 없었습니다. 따라서 그런 것들이 하나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원래는 이 정도 되면 사실은 말이죠. 무기징역이 아니라 사형을 선고했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우리나라가 사형제도나 이런 것들이 폐지된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재판부는 무기징역을 선고했는데 이 아버지는 뻔뻔스럽게도
죄가 무겁다면서 항소했습니다. 도대체 이자를 아버지라 말할 수 있습니까? 이자는 생일상을 차려준 아들을 한 발을 쏴서 먼저 제 앞엔 뒤 벽에 기대서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그 아들에게 다시 또 한 발을 더 쏴서 기어코 목숨을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방으로 도망가서 문을 잠근 며느리와 손주들을 죽이기 위해서 계속해서 위협하면서 공포에 떨게 만들었습니다. 이자가 과연 아버지라 말할 수 있습니까? 이자는 그전에도 역시 개버릇 못 버린다고 성폭력을 저질러서 지 마누라한테 이혼을 당하고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전처와 아들에게 경제적 지원을 받아왔습니다. 생활비와 유흥비로 써왔고 그런 것이 떨어질 것을 우려해서 결국 복수심에 불타서 망상에 불타서 아들을 살해했다는 것입니다. 아들도 아버지에게 효를 다해야 하지만 아버지 또한 아들에게 인륜 다해야 합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보호하고 오히려 아들이 위험에 처하면 아들의 생명을 구하고 아들의 위험을 대신 해줄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아무리 성년이라 하더라도 아들은 아들입니다. 아버지는 아버지입니다. 아버지는 자기 목숨을 바치더라도 아들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는 아들의 생명을 빼앗았습니다. 무기징역, 그것도 과하다고 항소를 했습니다. 이 아버지에 대해서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이것은 극단적인 얘기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건대 아버지와 아들은 부자 유친, 친함이 있어야 하고 가정 내에는 화목이 있고 결국 산다는 것은 말이죠. 가까운 사람들과 서로 웃으면서 서로 도우면서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산다는 건 별게 아닙니다. 이 아버지를 보면서 말이죠. 정말 우리가 다시 한번 삶의 스탠스를 생각하게 됩니다. 강신업 TV입니다.